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회귀 분석 돌려보시고 나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그래서 이 변수랑 저 변수가 한꺼번에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강력한 도구, 스톡 왓슨 교과서의 핵심이죠. 바로 결합가설 검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F 통계량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왜 가설을 하나씩만 검정하면 안 되는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요. 이걸 행렬이라는 언어로 얼마나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F 통계량 수식을 완전히 뜯어보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왜 계량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T검정은요. 뭐랄까? 개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아주 정밀한 현미경 같아요. 근데 때로는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결합가설 검정이 바로 그 숲을 보는 망원경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망원경이 꼭 필요한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매출에 가격 X1과 광고비 X2가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가격도 효과 없고 광고비도 효과가 없다. 즉, 베타1과 베타2가 둘 다 동시에 0이다. 이 주장을 어떻게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각각 T검정 2번 하는 거랑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질문을 수학적으로 얼마나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비결은 바로 행렬이라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사실 계량경제학에서 괜히 행렬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복잡한 아이디어를 정말 명료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방금 예시처럼 베타1은 0이고 동시에 베타2도 0이다 와 같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제약 조건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놓은 것, 이걸 바로 결합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설을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형태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당연히 그에 맞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바로 이 수식 R 베타 이퀄 R, 이게 바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겼죠. 여기서 베타는 우리가 추정한 모든 회귀 개수들을 모아놓은 벡터, 즉 꾸러미고요. R은 그 꾸러미 안에서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특정 개수들만 딱 골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R은 그 개수들이 어떤 값을 가져야 하는지, 보통은 0이죠. 그 값을 지정해주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제대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플레이어는 단연코 R 행렬입니다. 이 R 행렬이 일종의 선별기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 개수 벡터 베타에서 우리가 원하는 베타1, 베타2만 정확하게 콕 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R 행렬 덕분에 우리는 어떤 조합의 가설이든 아주 자유자재로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R 베타 이퀄 R이라는 멋진 형태로 우리의 질문을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겠죠? 바로 가설 검정의 심장, 그 엔진 역할을 하는 F 통계량을 정복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행렬이 잔뜩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가 우리가 세운 가설과 얼마나 다른가, 이걸 재는 거고요. 분모는 일종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와 가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분자부터 그 의미를 자세히 뜯어보죠. 분자는요, 뭐랄까, 놀람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귀무가설이랑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그 충돌의 정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귀무가설이 틀렸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람의 정도를 우리가 검정하는 제약 조건의 개수, 즉 Q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설 하나를 검정할 때의 놀람과 10개를 동시에 검정할 때의 놀람은 그 스케일이 다르겠죠? 이걸 그냥 비교하면 불공평하니까 제약 조건 하나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지를 계산해서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F 통계량이라는 점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충분히 놀랍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판단의 기준선을 바로 F분포가 알려줍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통계학자들이 알아낸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만약 우리의 귀무가설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계산한 그 F통계량 값이 특정한 확률 분포, 즉 F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F분포는 우연히 이 정도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일종의 기준선 혹은 자아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기준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한 값이 얼마나 특이하고 이례적인 값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F통계량을 계산한다. 2단계, 기준이 되는 임계값을 찾는다. 3단계, 내가 계산한 값이 기준값보다 크면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놀라운데? 라고 판단하고 처음의 가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F검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모든 계량 분석에서 그토록 중요한지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F검정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쓰임새는 바로 이거예요. 회기 모형 전체의 유의성 검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만든 이 모형이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냥 쓰레기 모형은 아닐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모든 설명 변수의 개수들이 동시에 0이라는 결합 가설을 검정하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럼 그 모형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별 개수의 t 통계량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전에 F검정을 통해서 내가 만든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적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성적표가 낙제점인데 과목별 점수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 강력한 F검정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타당하려면 선형 회기 모형의 여러 기본 가정들이 잘 충족되어야 하죠. 이건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개별 나무, 즉 T검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숙, 즉 F검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분석에서는 개별 변수의 유의성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F통계량부터 확인해서 모형 전체의 건강 상태부터 진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